안녕하세요. 두산 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개미 이번 프로고요. 오늘은 두산 5.83%, 자, 좋은 상승분 나와줬습니다. 심지어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을 시켜주면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들이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두산이 양봉으로서 꽉 찬 양봉으로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날에 우리 종가보다 높은 자리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과 동시에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신고가 97,400 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슈팅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자. 자,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우리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게끔 댓글로 신고가라고 남겨주시고요.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을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분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거래량 동반을 시키면서 양봉이 하나가 나와줬습니다. 그죠? 양봉이 하나 나와줬고 그 다음에 자리를 지켜줘요. 거래량은 크게 동반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리를 뭐 해줬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리는 다시 한 번 더 양봉과 함께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한 번 더 자리를 또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상승 이후의 횡보, 그 다음에 박스권을 다시 뚫어 올리는 상승, 그 이후에 다시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는 어떠한 추세다? 상방으로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은 84,000원 라인을 뚫어 올리는 순간부터는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여기 86,000원, 88,000원,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어떤 라인들 있죠. 86,000원 라인, 85,000원, 요 가격 구간까지 한 번 더 올라와 줬다. 또 횡보하고 그 다음에 또 뚫어 올리는 자리들 나온과 동시에 결국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다음 더 신고가 돌파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이 제대로 상승으로서 올라가주는 자리에 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 종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3일 연속 순매수세가 다시 한 번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들 나오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두산이 이렇게 호재성으로 주가가 올라가 주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뭐예요? 바로 셧다운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 종료가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셧다운이랑 도대체 원전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셧다운이 종료가 됨으로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발표되지 못했던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는 발표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FOMC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망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시장의 움직임들, 변동성들, 그리고 이탈이 됐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요, 이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SMR 사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어떻게 된다? 이 SMR을 밀어주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이 SMR에 대한 사업은 꾸준하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 주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맞고요. 그죠? 미국을 성장시킨 거는 지금 누구다? 현재로서는 AI가 지금 미국을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 많이 나오고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웨스팅하우스에도 투자권들이 나옴과 동시에 그죠? 그리고 메타에서도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메타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권들도 나왔어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15기가와트 정도 전력을 좀 전력이 필요한 정도의 규모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22기가 있고 그래서 22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원전이 있는 상태죠. 그러면 15기가와트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원전 15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전력들 감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와 누구는 SMR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SMR과 원전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으로도 다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뭐다?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또 다른 원전들에 대해서도 언급들을 해주고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우라늄 관련주들도 갑자기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게 될 거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세 나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원전이 올라가주게 되면서 국내 원전주들에도 수급들이 다시 한 번 더 붙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도 변동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주는 종목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보다 이 하락분이 나왔던 게 결국에는 두산에 대한 악재, 원전 산업에 대한 악재로서 빠진 게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요 85,000원 라인대를 뚫어 올리는 상승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하나하나씩 여기 있죠. 저항벽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줬다가 눌림 이후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온 다음 다시 한 번 더 가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튜브를 들어갔을 때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 영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게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댓글로도요. 우리 두사이너빌리티는 결국 신고가를 가는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쌍바닥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이 85,000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뚫어 올려준다 합니다. 97,400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요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고가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신고가라고 댓글도 여러분들 시원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97,400원이라는 자리 뚫어 올리게 되면요. 그럼 결국에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겠죠. 그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갈 때 요 앞에 있는 매물들, 요 매물을 확실하게 뚫어 올려줄 수 있느냐에 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그 매물대가 어디예요? 지금 10만 원 라인대요.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뚫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11만 원 자리에서 또 강한 재료와 함께 뚫어 올리지 않는 한 또 여기서 횡보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도 어마어마무시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눌림 이후에 가는 자리 우리가 여태까지 잘 올라왔잖아요. 여태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조정분 나왔다.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분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도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85,000원 라인을 확실하게 뚫고
그다음에 눌렀다 가느냐 아니면 85,000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요거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누구다? 반도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수급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먼저 몰리고 그러면서 두산에도 후발로서 뒤늦게 수급들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쭉쭉쭉쭉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올라가 주는 자리들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흔들린다라고 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호재가 있죠. 바로 가동 중단이 예정이 되었던 고리원전 2호기 2033년도까지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수원이 2025년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에 드디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의 만료로 운전이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받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재가동이 됐다.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요. 국내 원전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죠?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 쪽으로도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비중이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원전이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는 언제부터였죠? 우리 여기 이때죠. 4월 달부터란 말이에요. 4월 달. 그러면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믹스를 언급을 하면서 결국엔 국내에서 자 원전이 다시 한 번 더 친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쪽이었어요, 여러분들? 탈원전이 좀 가까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너지 믹스를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원전에도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들이 좀 더 붙는 모습들이 나와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우리가 폭발적인 수급들이 받쳐주지는 못하는 상황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운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가동 절차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로써 원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가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아직까지 국내 원전은 그래도 분위기는 살아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불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 원전 관련 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일에 여기에서 정말로 탈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가까웠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운전을 종료를 시키면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해체에 대한 작업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씌워지면서 원전주들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마련이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재가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또 셧다운 종료로 인한 정책,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정책을 밀어준다. 두 번째 우리 고리원전 2호기가 다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원전에 대한 새로운 호재가 다시 한번 더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호재가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크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한테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 메타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15기가와트의 전력을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정도? 그 정도가 나왔었는데 국내에서의 호재는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다? 이번에 고리원전 2호기가 다시 재가동이 나오면서 국내 원전에 대한 호재성들에 대한 기사분들이 조금씩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재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공급 기자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4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계약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공급 계약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스터빈 있죠. 가스터빈도 이제는 두 기를 공급을 했죠. XAI에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미국 시장을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공급 계약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스터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기업밖에 없는데 이 5기업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가스터빈을 생산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가스터빈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급을 따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을 제외한 탑3 기업들이 이미 공급이 포화해요. 생산해서 갖다 줘야 될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가스터빈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인데 갖다 주면 29년도예요. 그러다가 두산이 가스터빈을 개발했네요. 자, 두산이랑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xAI한테 가스터빈 2기 공급이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다 누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두산이 가져오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요 하락폭은 결국 두산에 대한 악재, 원전에 대한 산업이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단지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그죠? 시장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두산도 같이 밀린 것뿐이지 우리가 이 하락분에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우리가 5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85,000원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바닥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주는 모습이라던가 나와줬을 때 결국에는 지켜주기만 한다면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간 문제다.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탄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85,000원 라인 여기 있죠. 여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뚫어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확실하게 돌파해 줄 거냐, 돌파 후에 요렇게 또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요러한 패턴이 한 번 더 나와 줄 거냐,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뚫어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저항 라인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얼마야? 87,500원. 그다음 자리는 또 이 강력한 저항벽이 있는 9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올라가도 돼요. 천천히 올라가도 결국엔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간 문제다.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가줘야지만 나중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왜? 결국에는 바닥이 탄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있는 악성 물량들 그리고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내야지만 같이 올라갈 물량들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뭐 하면 된다? 천천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좀 슈팅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죠. 셧다운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보세요. 내려와 줬다가 그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어디를 4,226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들이 또 나올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있던 하루였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방으로서 올라가는 데 제한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12월 달에 FOMC 방향성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확실히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들이 완벽하게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횡보장을 더 거쳐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세력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도 이탈하려고 하면은 6만 원짜리 이탈하려고 하면은 위로 끌어올리고 고점 나오면은 공매도 때려버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두산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많이 준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시장 지표들도 좋게 나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같이 좀 겹치게 된다면은, 자, 12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될 가능성들이 높겠고, 그리고 우리 두산은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자리만 좀 유지를 시켜줘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만 잘 만들어진다면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 제 영상을 매일매일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돌파하러 가보자. 신고가라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